화학에서 물질을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 크기 어떻게 나누지? 순물질하고 혼합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순물질은 쉽게 뭐로 나눠야지? 원소와 화합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혼합물은 균일하게 섞였느냐 불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우유라고 해요. 우유. 첫 번째 질문이야. 거기 실험원이 우유는 용액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까? 여러분 우유는 용액일까? 그럼 용액의 정의를 알아야 돼. 용액은 뭔가 정의가? 용액의 정의. 용액이 어디에 속해요? 용액.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면 용매 더하기 용질의 혼합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섞일 때 균일하게 섞여 있는 이 자체를 용액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액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염화나 수용액이 떠오르죠. 그죠? 그럴 때 얘와 우유와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유는 어떻든 순물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유 안에 지방이나 단백질들이 다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죠? 물 속에 용질에 해당되는 뭐 지방이나 단백질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물에 속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균일일까 불균일일까? 그걸 해야 되는데, 불균일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흙탕물이. 그럼 얘와 얘네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와 얘의 차이점. 그냥 겉으로 겉보기 현상으로 본다면 시간이 흘러도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그죠? 가라앉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가라앉지 않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액의 경우는 여기나 균일한 입자의 비율을 섞여 있어요. 그 얘기는 밀도가 있죠. 흙탕물은 그렇지 않지. 자, 그럼 우유는 어디에 속할까? 우유 시간을 두면 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하에 시간을 두면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었더니 우유 먹으면 저어서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유는 그 가라앉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용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기에 틀 안에서만 보면 용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의 용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둘 다 용액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옛날에는 얘를 참용액이라고 했고 얘를 다르게 정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인데, 자 그럼 우유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얘네들과 다르게. 우유도 균형합물이니까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용질들이 섞여 있겠죠. 다만 얘와 차이점은 뭘까? 얘도 뭘까요? 얘도 물 안에 이렇게 이온들이 섞여 있겠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얘의 입자의 크기와 얘의 입자의 크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크기가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단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1에서 10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크기를 가져요. 나노미터가 몇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얘와 얘의 크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렇죠? 1에서 100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입자의 개수를 따진다면 얘가 원자 하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얘가 원자가 한 개가 아니라 이 차이 크게 좀 생각해보면 거의 몇천 개 이상 이 묶여있는 집단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게 뭘까? 이런 거예요. 뭐 단백질 또는 뭐 녹말, 뭐 지방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얘네들의 화학식은 원소 단위가 아니잖아요. 얘네는 덩굴이 묶여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입자의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섞여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작으면 큰 거와 다른 성질을 보여주고 크면 작은 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다른 성질을 보여줘요. 그게 첫 번째 뭘까? 자,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 첫 번째 이런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우유의 성분은 뭐예요? 우유의 성분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단백질, 지방이 우유의 성분이 뭐고요. 이러한 것들은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는 지금 얘기를 했고,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얘네 주위에 뭐가 있겠죠? 대부분이 다 뭐니까 투명이니까 이 주위에 뭐가 있겠어? 작은 물 분자들이 있겠지. 그러면 물 분자들은 운동할까 안 할까? 물 분자들은 그 안에 운동하겠죠. 근데 운동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 이 입자들을 어떻게 하겠어? 건드리겠죠. 얘네들이 운동하면서 얘네들한테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거든요. 그 얘기는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얘네들의 운동에 의한 능력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둥둥 떠다녀요. 우리는 그걸 분산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물분자와의 자꾸의 충돌로 인해서 얘네들 자체가 운동하는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현상, 뭔가 움직이는 현상. 혹시 물리학 시간에 배웠는데 무슨 현상이죠?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가지고 노벨상 받은 거 아니잖아요. 브라운 운동이 뭐죠? 물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물의 활발한 운동에 의해서 입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브라운 운동이에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네들 브라운 운동 하지 않아요. 똑같은 용액인데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 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는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을 해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너만한 수액은 내가 얘를 눈으로 보면, 여기서 눈으로 보면 투명해야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죠. 투명한 이유는 왜 그래요? 그냥 빛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떨까? 입자들이 크기가 커요. 내가 보는 가시광선 있죠.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입자의 크기가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렇지. 얘네들이 이 입자를 통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반사된 빛을 내가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란이 돼요. 그럼 뭐예요? 입자가 있는 곳을 내가 빛의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거기 교실이잖아. 교실이 햇빛이 들어올 때 지금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지나가는 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햇빛이 지나가는 선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커튼을 내가 탁 치면 교실에 있는 먼지에 의해서 그 햇살이 앞으로 쭉 비춰오는 것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래? 그 빛이 먼지들의 큰 입자에 의해서 산란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빛을 쪼이잖아요. 여기다 빛을 쪼이면 이렇게 빛을 쪼이면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여요.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여요. 그럼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죠? 실험 결과를 보시면 거기 뭐 있어요? 어떤 용액이 있는데 거기다 뭘 샀어요? 레이저를 샀죠? 그랬더니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나가는 선이, 빨간 선이, 레이저 선이 보이죠? 그게 뭐냐?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 틴들 현상이에요. 틴들 현상. 입자의 경로가 보이는 이 현상은 틴들 현상이에요. 세 번째, 자, 얘네들은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커요. 그럼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 표면적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표면적에 전하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른 입자와의 전하 간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써요? 서로 떨어져 있죠.
훨씬 더 잘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얘네들이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 중력으로 인해서 가라앉으려고 하지만 그 가라앉으려고 하는 형상을 누가 막아주고 물 분자의 운동 능력으로 막아줘서 분산이 되고 이해될까? 그리고 입자와 그 입자의 크기의 이 차이에 의해서 표면적이 크다 보니까 표면적에 노출된 전하가 있다고 한다면 얘와 얘가 닿는 면적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등치가 크면서 야 우리가 등치가 크면 이게 뭐랄까? 뭐 좀 뭉치려고 하는데 뭉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들은 서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내가 어디다 뭘 넣어주냐? 뭐를 넣어주냐? 염을 넣어주죠. 자, 염이라는 건 뭐죠? 전해질. 뭐죠? 이온 결합 물질을 뭐하면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온 결합 물질에 의해서 얘네 전하들이 상쇄가 돼요? 안 돼요?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뭉칩니다. 뭉쳐요. 그래서 뭉치는데 뭉치다 보니까 얘네 입자들이 계속 뭉쳐오는 거예요.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갑자기 단백질 지방의 눈 크기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얘네들 넣었더니 갑자기 얘네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덩어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뭐죠? 콩을 내가 갈았어요. 콩을 갈면 콩을 갈았어요. 물에서 넣어서 콩을 갈아요. 그럼 그 자체가 뭐죠? 물에 단백질이 녹아 있는 거죠. 뭐 녹말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 그 성분이 녹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콩을 갈은 용액에다가 수용액에다가 뭘 넣어주면 혹시 기억 뭔지 몰라요? 간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간수를 넣으면 갑자기 뭐가 되죠? 그렇죠. 두부가 되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덩어리에서 뭐 뭉치는 현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염석이라고 해요. 염석. 맞나요? 염석. 근데 염석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책 우리 원리에 보면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엄김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염석은 얘 입자가 뭐일 경우 물과 친한 친수성일 경우를 우리 염석이라고 하고 엄김 현상을 엄김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때는 언제냐면 얘가 뭐일 경우 물과 거의 친하지 않은 소수성일 때 물과 친하지 않을 때에 얘네들이 뭉치는 현상을 우리는 엉겼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용어의 차이입니다. 됐죠? 자, 이럴 때 이런 거 봐봐. 그럼 여기 생각해보자.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작은 참용액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얘네가 입자의 크기가 수천 배 큰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브라운도 일어나고 팅글 현상도 일어나고 이렇게 뭉친 현상도 일어난다는 얘기지. 뭐를 가했을 경우? 이온결합 물질을 가했을 경우.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얘네들을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크기가 정말 작은 참용액이 아니라 얘는 입자의 크기가 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 콜로이드 용액입니다. 이해될까요? 콜로이드 용액. 자, 콜로이드 용액이 뭐라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콜로이드 용액은 뭐다? 일반적인 참용액에 있는 입자의 크기보다 커서 뭐 어떤 형태? 브라운도 또는 팅글 현상 또는 엉김이나 염석 등의 성질이 나타나는 용액을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 큰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콜로이드 입자라고 해요. 퉁쳐서. 이해될까? 그러면 거기 해결됐어요. 실험 원리 1번. 우유는 용액인가? 음료수와 달리 투명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처럼 가라앉진 않잖아. 그게 지금 설명이 됐죠. 콜로이드 용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콜로이드 용액은 무엇인가? 콜로이드 용액 지금 설명했어요. 입자의 크기가 균형 혼합물인데, 자, 여기 큰 테두리 보세요. 균형 혼합물인데 입자의 크기가 어떻다? 크다. 입자의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자의 크기가 작은 참여용액과 다른 이런 형질을 보여주는 용액을 우리는 뭐라 한다?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계열. 화장품 계열에서는 저런 참용액보다 뭐 어떤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뭐 스킨이나 로션 바르는 거 자체 다 뭐가 되겠어요? 콜로이드 용액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 용액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뒤에 보시면 반투막과 투석 이런 말이 나오는데 투석과 거름 차이 이게 좀 다 시점을 설명하면서 얘기할게요. 엄기와 염석 이게 뭡니까? 엄기, 염석 지금 얘기했죠? 콜로이드 입자가 소수성이어서 염을 추가했을 때 뭉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엄김이라고 하고 콜로이드 입자가 표면에 전하가 풍부해서 친수성을 띠는 거야. 물과 너무 친해. 이럴 때에 전해질을 넣어서 엉기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소수성과 친수성인데 친수성이 물과 더 친하니까 친하다는 얘기는 이런 전기적 현상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전기적 현상을 내가 뭐 하면서 상쇄시키면서 얘는 뭉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친수성인 콜로이드 입자를 뭉치려면 염을 적게 넣어야 될까요? 많이 넣어야 될까요? 많이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런 입자의 타입이고요. 틴들 현상은 뭐라고 그랬죠?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빛이 산란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빛이 지나가는 경우가 보이는 현상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실험 원리 3번은 선생님이 실험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빨리 마무리합시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실험이에요. 네, 콜로이드는 정확한지 알았으니까 우리 실험 방법 좀 볼까요? 실험 방법. 거름과 투석의 비교 ESTP 실험 방법 잠깐 볼게요. 뭘 준비하는데요? 실험 방법 보세요. 쓰는 건 나중에 써도 되니까. 거름과 투석 몇 밀리리터에 250ml에 중류수 100ml를 담아놓고 여기다 뭘 넣었대요? 녹말과 뭘 넣었대? 네, 소금을 넣었대. 자, 그러면 얘를 녹였어요.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녹여요. 녹이면 이 안에 녹말이라는 입자와 소금이라는 얘네들이 이온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녹말의 크기가 입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녹였을 경우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때요? 여기 투명하죠? 결과의 그림을 보면 여기 거름과 투석에 비교해서 1번의 그림 보면 어때요? 투명하죠? 그래서 얘를 뭐하면 가열하면 녹말이 풀어지면서 다소 투명해져요. 이해될까?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 보니까 1번 거름과 다시 실험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 결과의 용액에다가 내가 뭘 샀어요? 여기다가 레이저 빛을 쐈죠. 맞니? 근데 레이저 빛 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의 종류가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이 현상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틴들 현상. 근데 왜 보일까? 이게? 왜 보일까? 누구 때문에 보이는 걸까? 소금만 있다고 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녹말이라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틴들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녹말과 소금을 섞은 용액은 콜로이드 용액이 되겠지. 이해될까요? 이해되겠지? 콜로이드 용액이기 때문에 얘가 틴들 현상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에서 뭘 준비했어요? 반토막 튜브를 준비했고요. 이번에 보면 미리 물에 10분 정도 불려서 부드러워진 반토막 튜브를 아래를 묶어 주머니를 만들어 가정 1회 용액을 반쯤 넣는다고 했어요. 자, 반토막 튜브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반투막 튜브 이렇게 준비했어요. 튜브예요, 반투막 튜브. 그거고요. 여기는 이 용액을 여기다 넣어줘요. 자,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대요? 중류수가 담긴 비커에다가 뭐 했어요? 담갔어요. 중류가 담갔어요. 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담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반투막이 뭐지? 반투막이 뭐지? 우리 화학 때도 배웠는데 반투막은 반만 투과되는 게 아니라 뭐야? 얘의 이 반투막, 이 막의 크기, 뭐 직경의 크기, 구멍의 크기에 의해서 그 크기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통과 그 입자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 반투막은 그럼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큰 집단에 뭐가 있을 거고 녹말이 뭔지 아시죠? 포도당이 여러 가지 다당류라고 하잖아요. 많이 연결된 거야. 여기 뭐가 있겠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중류수니까 순서는 물이니까 어떻게 될까? 물보다 작은 애들은 통과돼요.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빠져나오고 녹말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치? 이해될까? 자, 그럴 때에 여기 있는 이 용액을 떠내면 충분히 시간 흐른 다음에 얘 여기 있는 용액, 바깥에 있는 용액을 끄집어내서 이걸 두 개의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끝났어요. 두 개의 시험관 준비합니다. 그럴 때에 뭘 넣는다고 했냐면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한 시험관에는 뭘 넣는데요? 질산을 수용을 넣어준대요. 하나는 뭘 넣어준대요? 아이오딘 용액을 넣어준대요. 자, 이거 뭐죠? 그럼 여기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 뭐가 있겠어요? 얘만 있겠죠. 그지? 녹말은 여기 안에 갇혀 있을 거고. 맞나? 네. 갇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염화 이온이 있는 곳에다 질산을 넣어요. 그럼 질산은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 양이온 입장에서는 질산 음이온과도 있지만 염화 이온과도 만나거든요. 그러면 둘과 둘도 음이온이거든요. 그럼 얘와 얘 간의 결합인지 얘와 이 간의 결합이 형성이 될 텐데 얘보다는 얘에 의해서 형성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얘와 얘가 만나서 형성된 게 뭐냐면 HCl이라는 염화음이 형성이 되고 얘는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관찰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는 얘기죠? 이온계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의 형태로서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얘 자체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흰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어디 질산을 넣어주면 뿌옇게 흐려지는 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떨까? 아이오딘이 뭐죠? 아이오딘? 녹말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선형 형태로서 이렇게 꼬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I2라는 입자가 들어가면 얘 색깔을 떼요. 녹말만 있을 때와 다르게 녹말에 I2라는 얘 입자가 끼면 착색된 색깔을 보여요. 그게 무슨 색이죠? 그런 모양이지? 청량색. 근데 무슨 얘기야? 아이백 용액을 넣어주면, 요도 용액을 넣어주면 갑자기 얘가 청량색 색깔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녹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거꾸로 합시다. 뭘 준비했냐면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렇게 뭐를 준비해요? 깔때기를 준비하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죠? 거름종이를 넣어줘요. 거름종이를 다음같이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용액을 똑같이 여기다 넣어줘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거름종이는 뭘까요? 거름종이 입자의 이 직경의 크기가 반투막보다 어떨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 거름종이는 일반적으로 지방, 단백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 걸러내요. 다 뭐하죠? 다 투과해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정말 큰 집단의 알갱이들만 걸러내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걸러내면 이 용액은 뭐가 있겠어요? 다 녹말도 있을 거고 뭐 염화 이온 다 있겠죠. 얘를 다시 여기를 끄집어내서 얘 똑같이 뭐하는 거 이렇게
시험관에 놓고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녹말도 있고, 녹말도 있고, 염화이온도 있고, 염화이온도 있겠죠. 됐니? 그럼 여기다 내가 뭐 똑같이 뭘 넣었어요? AgMO3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겠네요. 여기다 아이오딘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색깔 변하겠죠. 여기 색깔 변화가 있을 거고, 여기 뿌옇게 흐려지겠죠. 여기는요. 뿌옇게 흐려지면 여기는 색깔 변화가 없겠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콜로이드 입자라는 얘네들의 크기는, 그죠? 크기는 반투막에는 걸러지지 않지만 거름 종이에는 걸러지잖아요. 아니 반투막에는 걸러지지 않지만 반투막에 걸러지죠. 네. 걸러지지만 거름 중에는 걸러지 않고 그냥 통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콜로이드라는 입자의 크기는 뭐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보다는 뭐하고 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자 같은 것보다는 뭐하고 작고, 여기가 콜로이드 입자야. 이런 애매한 크기의 가진 입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 얘들아? 거기 보면 투석과 거름의 차이는 뭐예요? 투석이 뭐예요? 이렇게 얘들아, 투석이라는 뭐예요? 반투막을 이용해서 걸르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투석과 거름의 차이는 이 직경의 크기에 의해서 걸러지는, 통과하는 유무의 차이이죠. 잘 풀이해서 썼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실험입니다. 쓰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빨리 끝내시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거기 뭐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FeCl3 염화철이 있어요. 염화철. 거기 보세요. 염화철이 있죠? 그 실험 결과를 보세요. 실험 결과 관찰 내용을 보면 거기 그림이 있잖아. 있어 없어? 있죠. 그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에 보면 비커가 두 개가 있죠. 있어 없어? 있죠. 그쪽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붉은 색깔, 약간 투명한 붉은 색깔 있잖아요. 그게 염화철 수용액의 색깔이에요. 그 분홍색 빛이 도는 거. 그 짙은 피처럼 적색 색깔 띠는 게 아니에요. 약간 밝은 색깔의 분홍색이 그게 무슨 색깔이에요? 염화철이에요. 근데 이 염화철은 그렇게 되는데, 염화철을 물로서 뭐 했어요? 거기에 뭐 했냐면 뭐 했대요? 가열했대요. 끓는 중에서 어떤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오고 그냥 다음같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봐봐. 뭐냐면 잘 보세요. 염화철이니까 얘네들 물속에서 어떻게 돼서 이온계랑 파손되는 거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얘 이온의 입자 키가 커 작고 작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뭘 해도 입자 키가 작다 보니까 빛을 쏴도 빛이 지나가는 경우가 안 보이겠지. 당연히 입자 키가 너무 작으니까. 맞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말하는 참유액이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다음같이 이렇게 바뀌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수산화철 거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수산화철은 다음같이 이렇게 이온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 형태로서 뭉쳐져 있어요.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그냥 어떤 화물 형태로 뭉쳐져 있다. 이온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자 키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여기 빛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하겠어요? 아니죠. 산란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 풍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것이 여러분 책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짙은 색깔. 레이저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풍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염화철이 끓는 증류수에 가해졌을 경우에는 얘는 다시 입자 키가 어떻게 되는? 커지는 뭐가 된다? 콜로이드 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뭐 했냐면, 자, 마지막입니다. 이 수산화철 용액에다가 뭐를 넣었대요?
자, 끝났어요. 마무리합시다. 수산화철 용액에다 뭐 했어요? 첫 번째, 염화나트륨을 넣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뭘 넣었어요? 얘를 넣었어요.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얘를 그냥 황산, 알루미늄, 칼륨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백반, 흰색의 백반가루라고 하거든요. 얘와 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이온결합 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를 한마디 말하면 그냥 전해질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콜로이드 용액에다가 전해질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이? 뭉친 현상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 보니까 봐봐요. 가했더니 밑에 시험관 있죠? 마지막에 그 관찰용 시험관을 보세요. 맨 밑에 그림 보세요. 두 개의 시험관이 있는데 한쪽 오른쪽에 있는 시험관은 그냥 붉은색 빛이 그대로 있죠? 그게 뭐야? 이건 뭐야? NaC를 넣은 거야. 그러더니 야, 이 색깔 그대로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넣었더니 백반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이 밑에 어떻게 있어? 뭉쳐있죠. 확 그냥 걸러주잖아요. 침전이 생겼잖아. 뭐 있냐? 침전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 한 거야? 뭉쳐서 가라앉았다는 얘기잖아요. 뭘 넣었을 때? 뭘 넣었을 때? 그게 뭡니까? 얘와 이게 둘다 똑같은 0인데 차이는 뭐냐?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얘보다 얘가 전화가 더 크죠. 전화가 더 크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염을 더 많이 넣어준 것 같은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말이야? 뭐라는 말이야? 친수성. 그러니까 얘가 콜로이드 입자인데 콜로이드인데 얘가 물과 친한 친수성이다 보니까 얘보다는 똑같은 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같은 물농도를 넣어줬으니까 같은 양을 넣어줬는데 얘 같은 친수성은 어떻게 한다고?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가 크다 보니까 많이 넣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이게 콜로이드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액은 참용액보다는 뭐가 더 많을 수 있겠다. 콜로이드 용액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뭐 화장품, 로션, 그 다음에 스킨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계열에서는 이 콜로이드 용액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카메라 꺼볼래?